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내일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m가량을 차벽 등으로 가로막는 진공 상태를 완료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차벽 너머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전히 탄핵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선고 이후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유혈 사태를 바라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졌던 8년 전 탄핵 선고 당일에는 심정지 환자 4명을 포함해 헌재 주변에서만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제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파면만이 국민 분열을 막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대0 전원일치 파면 인용 판결은 헌법 수호의 길을 내팽개친 공권력의 배신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짓밟으려 하고 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극우 세력들의 결집을 위해서 대선까지 자기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빠르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 190여 명은 서울로 향했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탄핵 촉구 막바지 집회에 힘을 보탭니다. 광주 향교 유림단체도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은 12.3 내란의 후폭풍을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이젠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내일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무안 1도, 순천 4도, 광주 5도, 여수 6도 등 1도에서 6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여수 13도, 목포 14도, 광주 18도 등 13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호남 정치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텃밭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조국혁신당 정철환 후보가 3.6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혁신당이 전남 담양군에서 마침내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 당선으로 원내에 진입했던 혁신당은 이후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구 선거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비록 패하긴 했지만 경쟁력 있는 득표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두 번째 도전인 이번 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경험과 지역으로 곳곳을 다니며 민원을 정치하고 해결할 삼성 의원의 노하우를 살려 당의 발전의 기틀을 든든히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호남 지역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에게도 선택지를 넓혀줬다는 점에서 후보군 영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에서 좀 더 좋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호남 정치를 발전시키고 호남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 균열 위기와 함께 선거 패배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광군수 재선거에 이어 공천 잡음이 또다시 불거졌고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선 중진인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서 신승하거나 패배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호남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혁신당과 텃밭을 내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를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며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안겼다며 이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시도민의 심판이자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지지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어제 노사민정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유보 권고는 사실상 손발을 묶으라는 것과 같다며 파업을 막고 싶으면 우선 교섭부터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GGM은 노동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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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GM 노조가 노사민정 조정중재특위 중재안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GGM 노조에게 35만 대 달성 시까지 파업 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등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는 3가지 권고 사항 중 파업 유보의 경우 노동 3권이 보장한 파업할 권리를 제한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을 유보를 35만 대까지 그걸 수용을 하고 교섭하라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이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파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기는 건데 대신 집중 교섭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노사가 평화 기간을 두고 부당노동 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 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 1차로 평화 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교섭이 진척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GGM 경영진과 파업 유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 갈등의 골이 깊어진 GGM 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KBC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선거 때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해 주셨는데요. 이번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담양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담양군수로 선택해 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담양에서 살아오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군수로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유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 담양 주민들이 군수님께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셨고 관광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또한 국민과 행정간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원하셨으며 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담양군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을 텐데요. 또 군수님은 담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조국혁신당에서 첫 기초단체장이시잖아요. 이 담양 군수로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행복한 삶이 있는 담양을 위해 국민께 말씀드린 5담 행복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뜻을 모으겠습니다. 첫 번째, 내륙 관광 1번지 생태정원 문화도시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이 있는 3터, 쉼터, 1터 주거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농융합 경제자립 도시 담양,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 공감 행정, 국민과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제 공약 중에서 관광, 교통, 물류의 중심축, 또 달빛 고속철 담양역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양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빛 고속철도는 담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담양역을 기반으로 관광, 교통, 물류 중심축으로서 담양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담양역이 들어오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내 외 관광 유치가 쉬워집니다. 또한 물류,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철도망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담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담양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과 화합은 저 정철원의 오랜 정치 철학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완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 운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자였던 민주당 후보 정책과 공약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짧은 임기지만 흔들림 없는 행정과 국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담양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담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원 담양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지역 수출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역 중소기업 960곳 가운데 미국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115곳이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대책 마련 이후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출 진흥 자금 확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를 열린 박대성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리는데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순천 시내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지역 제철 산업의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광양에 조성됐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시 금호대교 인근 수변에 광양제철소 홍보관과 미술관으로 구성된 파크 1538 광양준공식을 갖고 포스코그룹 소장 미술품 중 33점을 엄선한 기획 전시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